보너스 코너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서식 명세에서 가장 중요한 서식 명세 지정자를 사용한 서식 명세 설정 방식을 학습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길지만 이 주제를 알면요, 문자열의 출력 포맷을 다룰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체 필드에서 서식 명세, 즉 영어로는 Format Specification을 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요, 문자열, 정수, 실수의 서식 기본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체 필드인 중괄호 안에 서식 명세 지정자인 콜론을 추가하고 바로 그 뒤에 서식 명세를 이제 지정을 하면요, 문자열이나 숫자 등을 원하는 포맷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식 명세 지정자는 여기 화면에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식 변환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처럼 이제 만약 형식 변환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필드명 바로 뒤에 서식 명세 지정자인 콜론, 즉 쌍점을 추가해서 서식 명세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형식 변환자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렇게 필드명을 먼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 변환자의 느낌표, 그리고 형식 변환 R이나 S나 A 이렇게 표기하고 그 바로 뒤에다가 서식 명세 지정자인 콜론을 갖다가 사용하고요. 그리고 서식 명세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서식 명세의 일반 형태는 여기 나와 있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대체 필드인 중괄호 안에 콜론, 즉 쌍점을 추가한 후에 여기 있는 서식 명세를 표기하면 됩니다. 이때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 채운 문자가 오고 그 다음 정렬 문자, 음량 부호, 그리고 문자인 샤프, 그리고 숫자인 0, 그리고 폭, 문자인 콤마, 그리고 마침표. 그 다음에는 길이와 숫자 형식 부호가 옵니다. 물론 이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 이상의 서식 명세를 사용할 때는 여기 나오는 순서가 중요하니 순서를 지켜 서식 명세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는 가독성을 위해서 각 서식 사이에 이렇게 공백을 두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요,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는 공백 없이 붙여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그러면 서식 명세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장 먼저 오는 채운 문자로는요, 모든 문자가 올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에 빈칸이 있을 경우에 이 빈칸을 채우는 문자인데요, 여기서 예외가 중괄호, 닫히는 중괄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콜론 앞에 대체 필드인 중괄호, 시작 중괄호가 있죠. 열리는 중괄호가 있고 여기 마지막에 닫히는 중괄호가 와야 하기 때문에 이 채운 문자에 닫히는 중괄호가 오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닫히는 중괄호를 제외한 모든 문자가 빈칸을 채우는 채운 문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정렬할 수 있는 정렬 문자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있는 네 개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은 이제 화살표 머리가 왼쪽으로 향하는 거. 이것은 이제 문자열을 왼쪽 정렬, 즉 좌정렬 한다는 뜻이고요. 화살표 머리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거. 이것은 문자열을 우정렬, 즉 오른쪽으로 정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이 캐럿 표시, 즉 사칸 모자와 같은 이 부호는요, 문자열을 중앙 정렬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퀄 사인이 있는데요. 이 이퀄 사인은 숫자에만 적용이 됩니다. 숫자에만 적용되고, 그리고 음량 기호와 이제 뒤에 나오는 음량 기호 있죠? 그것과 숫자 사이를 채운 문자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서식 명세가 음량 기호인데요. 여기 음량 기호는 숫자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숫자에만 적용이 되는 서식 명세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음량 기호, 샤프, 그리고 숫자 0, 그리고 맨 끝에 있는 형식이 숫자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음량 기호 위치에 더하기가 오면요, 숫자 양수와 음수 모두 각각
양의 경우는 더하기, 음수의 경우는 마이너스 기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빼기 부호가 오면요, 숫자가 음수인 경우에는 빼기 기호를 표시하지만, 즉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하지만 양수는 이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공백 문자가 온다면요, 숫자가 양수인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기호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두 간격이 똑같도록 유지는 하는 거죠. 다음 위치에 오는 게 이제 샤프 우물정자인데요. 이 샤프도 마찬가지로 숫자에만 적용되고요. 이 샤프 뒤에 소문자 B, 소문자 O, 소문자 X 또는 대문자 X 중 하나가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각 문자의 뜻을 보면요, 이 소문자 B는 숫자를 이진법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소문자 O는 숫자를 8진법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문자 X와 대문자 X는 숫자를 16진법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샤프 뒤에 오는 이제 숫자 0, 이 위치에 이 0이 오면요, 이것은 이제 숫자에만 적용되는데 모든 빈칸을 0으로 채웁니다. 즉 패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위치에 오는 폭, 이 폭은요, 문자열의 최소 길이를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콤마는 숫자에만 적용되며 숫자를 세 자리씩 그룹으로 묶어 심표로 분리시켜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마침표 그리고 길이, 이렇게 마침표 다음에 길이가 오는 이 위치에서요, 이것은 이제 숫자인 경우와 문자인 경우가 서로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숫자가 오면요, 소수점 자릿수를 길이만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마침표 2 이렇게 하면 소수점 2자리까지 길이를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문자열이 오면요, 문자열의 길이를 이제 설정합니다. 길이가 문자열의 길이보다 크면요, 문자열 길이만큼만, 그리고 이 길이가 문자열 길이보다 작으면은 길이만큼만 문자열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형식은 이 위치에 이제 오면은 이게 숫자에만 적용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이제 정수일 경우에 여기 오는 문자들의 의미가 각각 다른데요, 소문자 B는 이제 정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거고요, 소문자 O는 8진수, 소문자 X는 16진수 소문자로 표현하고 대문자 X는 정수를 16진수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D는 데시말, 정수를 10진수로 표현하고요, C는 정수에 해당하는 유니코드 문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N은 정수를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자 컴퓨터에 설정된 이제 로케일, 즉 현지 기본 숫자 표기 방식을 표현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서식 명세서 중에서 콤마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로케일마다 콤마를, 숫자에 대한 콤마를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각 나라마다 그 숫자를 표현하는 표기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리고 숫자에 이제 실수가 오면요, 여기에서 이제 소문자 E가 오면은 실수를 이제 소문자 E를 사용해서 지수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대문자 E는 지수 형식으로 표현하는데 실수를 대문자 E를 사용해서 이제 지수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문자 F는 실수를 이제 표준 부동 소수점 형식으로 표현하고 G는 실수를 일반적인 실수 형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이제 소문자 F와 같지만요, 큰 숫자의 경우에는 소문자 E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문자 G의 경우도 소문자 G와 마찬가지로 큰 숫자의 경우에는 대문자 E를 사용하는 것과 같고요, 여기 나오는 퍼센테이지는 실수에 100을 곱한 후 그 끝에 다시 퍼센트 부호를 추가해서 소문자 F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N은 마찬가지로 실수를 이제 컴퓨터에서 설정되어 있는 각 나라 현지 로케일, 현지의 기본 숫자 표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서식 명세서 중에서 마찬가지로 콤마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통해서 서식 명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요,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문자를 서식 명세를 할 때 포맷 메소드나 F스트링 서식 명세는 대부분이 같기 때문에요. 좀 더 간결한 F스트링 방식을 사용해서 서식 명세를 설정하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이제 예를 보기 위해서 일단 먼저 변수 s에다가 바로 쓰는 파이썬이라는 문자를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코드를 보면은 f 스트링을 사용했지만 그 대체 필드 안에 그냥 변수 s만 들었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기본 값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기 전에 앞서 봤던 요 표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요. 콜론 뒤에 15가 나오죠. 첫 번째로 15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채운 문자는 부호기 때문에 그렇고 정렬 문자도 아니고 음량 기호도 아니고 샤프도 아니고 0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폭이 여기 나오겠죠. 즉 15는 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 길이를 이제 설정을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쓰는 파이썬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현재는 바로 띄우고 써는 띄우고 파이썬 글자 크기가 9개입니다. 여기 9개인데 이것을 이제 최소 길이를 15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빈칸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쓰는 파이썬하고 뒤에 빈칸이 생겼습니다. 문자열의 문자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정렬 방식을 이제 볼 겁니다. 요 위에 다시 이제 화면에 나왔던 걸 보시면요. 콜론 뒤에 채운 문자가 있고요. 요 채운 문자가 지금 나왔죠. 여기 있는 이퀄 사인이 채운 문자입니다. 그리고 정렬 방식이 나왔죠. 정렬 방식은 어떻습니까? 캐럿, 삭감 모양이죠. 즉 삭감 모양은 무엇입니까? 중앙 정렬하는 거죠. 그리고 폭 1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자열 S의 서식 명세는요. 이렇습니다. 채운 문자를 이제 이퀄로 하고요. 그리고 중앙 정렬, 그리고 폭을 15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처럼 채운 문자는 이러했고 중앙 정렬 이렇게 해서 채운 문자가 양쪽에 이제 빈칸을 이퀄 사인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코드 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한번 맞춰 보십시오. 예. 여기서는요. S 다음에 콜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채운 문자가 없죠. 채운 문자가 없다는 말은 이제 이거는 그냥 빈칸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우측 정렬을 한 겁니다. 화살표 머리가 오른쪽으로 향한 거. 그래서 우측 정렬을 하고 폭을 15로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마지막 코드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채운 문자로 이제 틸드를 사용했는데 화살표 머리가 왼쪽으로 향했죠. 그래서 자정렬을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이 이제 비워지겠죠. 폭을 15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채운 문자 틸드가 물결 모양이 뒤쪽에 이제 채워졌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이제 S:5라고 했습니다. 이 5는 뭐라고 했나요? 폭이죠, 폭. 이제 문자열의 폭을 갖다 5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요, 실제 문자열은 폭이 9이죠. 9죠. 그러면 이게 잘리는지 뒷자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오죠. 문자열 폭을 이제 5로 설정을 하면은 폭이 작기 때문에 그냥 문자열 전체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채운 문자로 이퀄 사인을 썼죠. 그리고 중앙 정렬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이 5죠.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폭이 15이기 때문에 바로 쓰는 파에서는 양옆에 이퀄 부호가 3개씩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폭이 5예요. 폭이 더 작기 때문에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문자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뒤에 있는 코드도 마찬가지죠. 결국 폭이 작기 때문에 뭐 우정렬, 자정렬 이런 거 할 수도 없고요. 채운 문자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을 작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는 서식 명세에서 숫자 중 정수를 어떻게 정렬하고 또 채우기 하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폭의 길이가 숫자 길이보다도 작으면요. 채우 문자와 정렬 방식을 무시하고 원래 숫자 정수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면요. 숫자를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정렬을 하겠죠. 아까 문자의 경우는 자정렬이었습니다. 근데 숫자는 우정렬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왼쪽에 있는 데다가 이제 공백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음수와 양수 두 가지 예를 가지고 볼 건데요. 양수가 1, 2, 3, 4, 5, 6, 7, 8, 9고 음수는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 그래서 양수의 크기는 9이고 음수의 크기는 10자리입니다. 이걸로 그냥 기본값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걸 보여주면요.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콜론 뒤에 채운 문자나 정렬, 음량 기호가 없죠. 그리고 샤프와 0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폭이죠. 그래서 여기도 15는 폭입니다. 이렇게 숫자의 폭을 양수의 경우는 9이었고 음수의 경우는 10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15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숫자의 경우는 기본이 우정렬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에는 나머지는 채우 문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백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 코드 예를 보면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폭을 5로 줄였죠. 줄였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그냥 숫자대로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괄호 안에다가 사실 숫자를 넣고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기 쉬울 겁니다. 다음 코드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도 좀 아실 것 같죠? 여기 보면 별표가 있고 화살표 머리가 그 양수의 경우는 왼쪽, 그리고 폭이 15, 음수의 경우는 우측, 우정렬을 했죠? 그리고 채우 문제가 달랍니다. 그리고 폭이 15.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다르게 나오죠. 양수의 경우는 좌정렬을 하고 폭이 15고 채우 문자는 별표고요. 음수의 경우는 우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달러 사인으로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 예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예는 이제 양수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채우 문자를 갖다가 이퀄 사인을 하고 중앙 정렬했죠. 가운데 정렬하고 폭이 15입니다. 그래서 양쪽 끝이 이퀄 사인으로 채워졌고요. 음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채우 문자로 샵이 나왔죠. 이 샵이 저 위에 있는 거 우리 샵 우물정자, 즉 이제 진법 몇 진수인지 이걸 표현하는 거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위치가 중요하다 했죠. 여기 음수의 경우는 폭이 이제 15인데 폭 앞에 뭡니까? 정렬 방식이 나왔죠. 정렬 방식 앞에 우물정자가 나왔습니다. 즉 이것은 정렬 방식 앞에 나왔던 부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채우 문자입니다. 그래서 채우 문자로 처리를 한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 숫자를 가지고 채우기와 덧대기, 즉 필하는 것과 패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미묘한데요. 먼저 서식 명세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콜론 뒤에 채우 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렬 방식이 나오죠. 이 정렬 위치에 여기 보면은 이퀄 사인이 있으면요. 이 이퀄 사인은 숫자에만 적용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에만 적용되고 이게 음량 기호나 그 숫자 사이에 있는 것을 채우 문자로 채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0, 초록색 있는데 0, 그 위치에는 이제 숫자만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빈칸을 0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것은 패딩이죠. 앞에 있는 이퀄 사인이라는 것은 이제 필이 되는 거고요. 그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이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수 9자리와 음수 10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드를 보면요. 거기 정렬 방식에 이제 이퀄 부호가 왔습니다. 그리고 폭을 15로 했기 때문에 칸이 남죠. 여기에 이제 0이 있죠. 그 말은 이제 필을 하는 겁니다.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기를 하기 때문에 양수의 경우는 이제 왼쪽에다 0으로 채우고요. 음수는 뭡니까? 음수는 음량 기호할 때 그 음수와 그 기호와 실제 숫자 사이를 다 0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000 하고 이제 1, 2, 3, 4,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패딩의 경우는요. 여기 보면은 그
폭 앞에 있는 숫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 0, 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0이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 0이고 그 다음에 폭이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폭을 15라고 빈칸을 0으로 채운 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두 방식의 결과가 같지만은 서식 이제 설정을 할 때의 방식은 둘 다 다르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음량기호를 사용하는 예를 보겠는데요. 음량기호의 경우는 서식 설정 위치에서 정렬 방식 다음에 오는 게 음량기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정수와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사용했는데요.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첫 번째 코드는 양의 기호를 반드시 표기했죠. 그러면 이제 음량기호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더하기를 쓰게 되면요. 숫자에서 보통 기본으로 이제 양수는 양의 숫자, 음량 표시가 되지 않는데 이걸 무조건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둘 다의 폭이 10자리씩 됐죠. 원래 양은 9자리고 음수는 10자리였는데 둘 다의 폭이 같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더하기와 15를 했습니다. 즉 음량기호를 반드시 표시하고 그리고 폭을 15로 했기 때문에 빈칸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 우정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이번에는 그냥 음만 표기했습니다. 음만 표기할 경우는 마이너스 기호인 경우는 표시하지만 양수의 경우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즉 이거는 그냥 기본값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고, 이번에는 잘 보십시오. 그 쌍점 콜론 뒤에 공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음량기호 위치에 공란이 온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공란이 오면은 숫자가 양수이면은 공백으로 표시하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숫자의 크기는 이렇게 갖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왼쪽에 있는 양수는 앞에 빈칸이 되고요. 음수는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좀 복잡하게 우리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화면 잠시 멈추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요. 폭을 일단 오른쪽 끝에 15로 했죠. 그죠? 그 앞에 뭡니까? 양수의 경우는 더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앞에 뭡니까? 이퀄 사인 있죠. 이것은 이제 부호와 숫자 사이에 이제 필하는 것을 이제 왼쪽에 있는 문자, 즉 별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필하는 문자가 별표고요. 그리고 이 이퀄이 왔기 때문에 이 양수와 실제 시작하는 숫자 사이의 빈칸은 다 별표로 채웁니다. 근데 강제로 양수를 표시하기로 했죠. 그래서 맨 왼쪽에 더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별표가 이렇게 빈칸을 채우고 그리고 1, 2, 3, 4, 5, 6, 7, 8, 9에서 전체 길이를 15로 맞추었습니다. 음수의 경우는 어떤가요? 음수는 이제 이퀄이 나왔죠. 이것은 부호와 숫자 사이를 0으로 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0으로 필을 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수에서 이제 진법을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서 이제 설명했던 걸 보면요. 요렇게 콜론 다음에 채운 문자, 정렬, 음량기호, 그 다음에 우물정자 샤프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보면은 변수 i에다가 931을 했고요. 이 i를 표기하는 서식 명세로 어떻게 됐으면 샤프와 b가 나왔죠. 이제 b는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소문자 o는 뭡니까? 8진법이라 했고, 소문자 x는 16진법, 대문자 x도 16진법으로 표시를 한다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931이라는 10진수를 2진수, 8진수, 그리고 16진수로 표기를 했는데, 이제 16진수의 경우는 소문자 16진법하고 대문자 16진법 형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는 이제 콤마를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흔히 사용하는 건데요. 폭 다음에 오는 게 콤마입니다. 여기 예를 보면요. 그냥 콤마만 왔습니다. 즉 앞에 아무것도 없고 콤마만 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숫자를 세 단위로 그룹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를 세 단위로
쉼표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숫자의 경우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숫자 형식 표현인데요. 요게 이제 어디 있냐면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이것도 정수와 실수일 때 표현 형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제 소문자 B가 오면 이진수를 표현하고 소문자 O는 8진수, 소문자 X는 16진수를 이제 마찬가지로 소문자로 표현하고 대문자는 16진수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문자 D는 10진수로 표현하는 거고 C는 이제 유니코드 문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문자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A는 현지 컴퓨터에 설정할 로케일 기본 숫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콤마를 사용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로케일 그대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931이라는 10진법으로 표현한 정수를 이렇게 형식을 쭉 여러 가지로 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진법, 이진수죠. 그리고 소문자 O를 사용해서 8진수를 표현했고, 그리고는 소문자 16진수, 그 다음이 대문자 16진수, 그 다음에 내나 10진법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931이 나왔죠. 그리고 요 유니코드 문자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숫자 931은 유니코드 문자에 쓰는 시그마 이런 부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N은 현지 로케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표현 방식 그대로 썼기 때문에 9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수에서만 좀 표현할 수 있는, 문자와 실수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예를 한번 볼 건데요. 물론 이제 앞서 살펴본 정수 서식 맹세의 대부분은요, 실수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는 실수 숫자 형식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서식 맹세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마침표와 길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문자에 대해서는 최대 길이를 설정하는 걸 했고요. 실수에서는 이제 소수점 자리수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수가 좀 이렇게 소수점이 길게 있는 요 숫자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첫 번째 예를 보면은 이제 뭡니까? 마침표와 길이를 3으로 했고, 형식을 뭐라 했습니까? 실수 형식 F로 했죠. 그래서 부동소수점 세 자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경우 반올림을 한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314, 1.5156 그 이외의 것을 다 반올림해서 516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5번째 자리까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올림해서 소수점 5번째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식 명세에 우리가 보면 여기 나오는 거 이거 있죠. 마지막 형식의 실수. 여기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소문자 E는 이제 소문자 E 지수로 표현하고, 대문자 E는 대문자 E 지수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F는 이제 앞서 봤듯이 부동 소수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자 G와 대문자 G는 이제 일반 실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이제 또 재미있는 게 퍼센트지. 요것은 주의할 게 실수에다가 자기가 100을 곱해줍니다.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 없이 100을 곱한 후 끝에 퍼센테이지를 추가해서 소문자 F, 즉 부동 소수점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를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에 이제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소문자 E죠. 그래서 실수를 소문자 E를 사용해서 지수 형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E를 사용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F, 부동소수점 형식으로 표현을 했고, G는 일반 실수 형식, 그리고 대문자 G도 일반 실수 형식이니까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두 자리까지만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점이 퍼센트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하는데 퍼센트라 했죠. 퍼센트는 자동으로 어떻습니까? 100을 곱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100을 곱한 후에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N은 이제 지역별 기본 숫자니까 이제 말 그대로 기본 숫자. 우리 내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에 설정한 기본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 숫자를 표현하는 거, 이것도 이전 강의에서 이제 잠시 보여는 줬는데요. 이렇게 실수와 헛수로 되어 있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수 더하기 헛수 8.97가 쭉 나오는 이 수가 있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린트하면은 요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죠.
이 컴플렉스 숫자에다 서식 명세를 이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콜론 뒤에 3이 나왔죠. 그래서 폭을 3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쉼표로 그룹화를 하고 .3이라 해서 이제 소수점 세 자리로 반올림을 하는 이제 실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 4, 5.957이 나오죠. 이렇게 하고 더하기가 나오고 허수의 경우도 콤마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폭을 15로 했고요. 소수점 10자리까지 이제 반올림해서 실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현지 숫자 표기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locale이라는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실수와 정수, 즉 인티저와 리얼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정수와 실수의 경우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현지 표기 방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용자 컴퓨터가 자기 나라에 이제 표기법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강제로 몇 가지로 바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이제 기본 이제 현지 C 표기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의 현지 표기법, 즉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현지 표기법이고, 세 번째는 이제 사용자 현지 표기법인데 이게 미국의 현지 표기법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프랑스 현지 표기법으로 설정을 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지 C 표기법으로 설정했을 때 이제 결과가 나온 게 이렇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거기 대체 필드 안에 이렇게 숫자 뒤에 콜론 뒤에 n으로만 하면은 현지 표기법이 나옵니다. 여기 현재는 이제 현지 C 표기법을 설정했을 때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소수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두 자리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컴퓨터의 디폴트니까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한국 표기법이 될 것입니다. 제 컴퓨터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치를 했고, 이 경우에 나오는 표기법을 보면은 사용자 현지이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라고 나오고 UTF-8이라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제 컴퓨터가 맥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제 UTF-8이 기본 인코딩 방식이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 콤마로 이렇게 분리가 됐죠. 앞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현지 표기법을 쓰게 되면요, 즉 n을 설정하게 되면은 콤마 부호는 사실상 필요 없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인 경우도 콤마로 자동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은 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룹핑은 콤마로 하고요. 미국 방식을 한번 볼까요? 미국 방식도 이제 한국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됐고, 프랑스 방식을 보면은 이제 유럽 방식인데요.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숫자를 콤마로 묶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소수점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마침표가 아니고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프랑스 표기법으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표기를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지금 이 강의에서는 이제 서식 명세 설정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